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매월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 월간 뮤즈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네네. 목요일날 여러분들 시장이 사실은 다른 건 다 좋아 보입니다만 넷플릭스 실적이 좀 못 나오는 바람에 여파가 좀 미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적 시즌에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시황도 좀 말씀드리면서 또 1시간 20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이한인 교수님인데요. 우리 이한인 교수님과 함께 이 실적 시즌 같이 얘기하고 시장도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 잘 지냈고요. 네. 우리 월간 미주미를 사랑해 주시는 키움증권 고객인 여러분들, 그리고 미주미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끼리 한 말이지만 매일 하는 것 같다. 네. 자주 한 달에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올해 세운 주식에 대한 목표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시장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그런 네. 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화요일날 새벽에 나왔던 넷플릭스가 네.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한국 보이는데.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그렇죠. 네네. 예, 수요일 새벽이죠. 그렇게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예상한 우리가 매출 EPS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은 네네. 약간 특징 있게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독자 현황을 네, 가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 못 나왔죠. 맞습니다. 네. 당초 생각했던 것은 뭐 작년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건 일정 수준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딱 3개월 전에 넷플릭스 측에서는 그래도 600만 명 정도가 글로벌리 순증이 있을 것이다, 증가할 거를 예상했었는데요. 월가에서는 620만 명 정도까지 예상했었어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400만 명이 채 안 되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더 아쉬운 것은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2분기는 100만 명밖에 제시하지 못했어요. 100만 명이란 것은 지금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럽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월가 의견도 상당히 약간은 좀 보수적 의견들이 지금 늘어난 것이 현상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제안하는 월간 미주미는 전하 본부장님이 키움증권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맞습니다. 주식에. 예.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후원하고 키움증권에서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네. 다시 한번 미리 앞에 정중하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흔히 1등이 아니면 같이 이렇게 말을 섞지 않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1등 증권사 키움증권 함께하는 네. 월간 뮤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보는 게 아주 보편적이지만, 맞습니다. 네. 요 넷플릭스처럼 어떤 구독자 현황,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또 유저들의 어떤 그런 뭐 몇몇 명이냐, 몇억 네, 명이냐, DAU, MAU 그렇죠, 이렇게 MAU. 해서. 그러니까 네, 네. 월간 활성 사용자, 네. 일간 활성자 수를 얘기하면서도 실적이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다양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기본적인 보편적인 실적에 발표하는 기업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네, 기업들을 네. 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나온 그림은 제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 여러분들, 좋은 실적이 뭡니까? 좋은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 좋은 사람은 뭡니까? 성실하거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인성이 풍부하거나 이런 분들인데, 네네. 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기준치 대비해서 EPS가 높은 기업. 그렇죠. 이 기준치는 월가에 제시한 기준치죠. 그 다음에 매출도 역시 기준치에 비해서 잘 나온 기업들. 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어니스 가이던스, 그러니까 기준치에 대비해서 다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잘 나온 기업들. 요 세 가지가 충족하면 네. 무조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처럼 여기에 뭐 구독자라든지 유저들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혹시 만약에 네. EPS가 잘 나왔는데 매출은 못 나왔다든지 네. 또 매출도 못 나왔는데
어닝 가이던스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구멍 빵꾸 나서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 혹시 그 가장 더 점수를 줘야 될 게 네. 어떤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네. 이제 일반적인 회사라고는 네, 말씀하셨기 일반적인 때문에 회사. 네. 전통적으로 좀 상대적 기업이 좀 오래되고요. 오래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역시 주당 이익이 네. 가장 기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P&G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업력이 50년, 100년 이상 된 기업들, 그리고 뭐 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캐터필러 같은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 중후방대형 오래된 기업들, 아니면 그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주당 이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치가 됩니다. 만약에 마치 PE라는 PER이 가장 기본적인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네,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업력이 좀 낮은 흔히 IT 쪽에서 성장에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라 그러면 주당 이익이 적잖은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일단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은 매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약간의 개념 차이겠지만 레비뉴가 표현하건 세일즈가 표현하건 매출이 늘어가는 거죠. 외형 성장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에 2019년 말부터 드디어 처음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매출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이 적자인데 뭐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매출이 특히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거기다가 어닝 가이던스까지 상당히 아웃퍼폼하거나 세상 시각보다 더 좋으면 더 나을 이유가 없겠는데요. 다만 어닝 가이던스 약간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어닝 가이던스는 통상 미국 기업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지난 4분기에는 어닝 가이던스를 있던 것도 빼거나 아니면 어닝 가이던스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제공 안 한 기업들도 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예, 예. 워낙 업황 자체가 불안하거나 특히 시장 어떤 팬데믹 때문에 불안하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기업이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1분기가 그나마 지난 4분기보다 조금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어닝 가이던스를 여전히 안 하는 기업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어닝 가이던스를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매출이 많다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약간 조금 시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요즘 보면 부부장님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어떤 미국의 재건이라든가 그래서 미국을 다시 재건한다. 그래서 빌드백 뭐 그런 것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빌드백 베어 베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B 정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프라 투자 같은 걸 많이 늘려놨는데요. 거기에 인프라 투자다니까 우리 부모님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21%로 지금 낮춰져 있는 그 기업 법인세요. 세금 올리는 거죠. 예, 그 전에 35%였잖아요. 예, 그거를 그렇습니다. 21% 때리는 것을 다시 올리는 28%로 거죠.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거가 합의 과정을 통해 협의 과정을 통해서 25% 내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28%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본부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텍스거든요. 글로벌 텍스의 미니멈 텍스죠. 미니멈에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21% 세금을 현재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인 옮기고 매출 우리나라에서 시키면 5%밖에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법인세다 보니까 다른 세금을 많이 받는 나라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법인세도 최소한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모든 나라가 참여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은 빨리 더 가입하라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10.5인가 그 정도. 그 정도인데요. 10% 초반 네, 정도. 10.5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21%로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당장 되지는 않겠으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성장 섹터 있고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 법인 내 해외 쪽 매출이 많고 해외 매출 쪽에 법인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그럽니다.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춰져 있는 기업들을 보면 지금 세제 혜택 특급 바이든 대통령이 더 압박을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조금씩 정말 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국가들이 늘어난다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제출을 안 하거나 보수를 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네. 실적에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이제 네.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실적 훼손을 맞습니다.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우려할 만하게 안 보는 이유는 네. 그만큼 이익이 더 커지면 맞아요. 네,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당장의 어떤 EPS를 깎아먹을 수 있는 게 세금 인상분이기 때문에 팩트는 팩트죠. 네, 팩트니까 네네.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가이던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씩 추세가 조금 발표 안 하는 쪽으로 네네네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150개 평균 한 150개 기업들이 어련히 한다고 봤는데 네네. 지금 점점 100개 미만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실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닝 가이던스 조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세 가지만 일단 익히시면 좋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CNBC를 보시거나 로이터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 밑에 자막에 깔릴 때 뭐뭐뭐 비트했다, 네네네. 아니면 인라인했다, 미스했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비트, 인라인, 미스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잘 나왔다는 얘기인가 못 나왔다는 얘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상회했다 표현할 때는 네네. 비트했다고 쓰고요. 혹은 어버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예상치 상회. 다만 비트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비트했다, 예상치 네. 상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동일했다고 보시면 좋고 인라인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일자가 되기 때문에 네네. 똑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는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 빌로우다는 말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이 못 나왔구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증권방송 보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자막이 먼저 깔리는 게 이 문장이니까 네. 그 단어 세 가지는 꼭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좋은 실적을 딱 얘기했습니다. EPS가 잘 나오고 매출 잘 나오고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 잘 나오면 올라간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면 본부장님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자, 긍정적인 실적 발표 후에 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금융주가 그랬습니다. 예, 금융주가 참 이번에 네. 이번에 금융주가 JP모건 치에스가 잘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네네.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 네네. 그 다음에 뱅크 어메리카도 마찬가지. 네. 근데 딱 봤더니 주로 상업은행 쪽에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들이 네.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은 늘었지만 대출이 빠지는 바람에 네네. 은행 입장에서 보기엔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이자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면서 약간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저희가 오늘 그 주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대한 좋은 어떤 그런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이 많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 금융주에 이때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런 이유처럼 네네. 금융주처럼 실적이 잘 나왔으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 세 가지 정리해 있는데요. 지나치게 높아진 눈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번 넷플릭스는 못 맞춰도 어쩔 수가 없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나치게 낮아진 눈높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상당히 낮춰놨어요. 눈높이를. 그러니까요. 요건 넘어가겠지. 네. 요건 넘어가겠지 했더니 웬걸 마이너스 7.08인가 예상했는데 네. 7.50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네. 더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낮춰갔는데 불구하고 이거 못 맞췄어? 그럼 여지없이 주가가 빠지는데 반대로 어떤 100점을 요구했는데 120점 정도 나와주면 더 올라가지만 만약에 100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눈높이 자체가 네. 다 그렇게 올라간다 생각했다고 그러면 네. 잘 나와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선반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일날 차익 예보에 나온다는 기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지나치게 높아진 눈높이가 있다고 그러면 잘 발표하고도 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의 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한 내용을 봤더니 비용을 절감했다. 네. A4지를 막 이면 썼다든지 물론 농담이죠.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좀 일수에 해고했다거나 보는 거죠. 그런 거가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 질을 봤을 때 비용 절감한 부분들이 아까 지금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편적인 나왔던 이익이라고 그러면 네네. 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이번에 EPS하고 매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가 두 가지 다 얻어맞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였지만 이제 구독자가 줄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구독자 전망도 사상 최저 100만 명을 받기 때문에 100만 명이 뭡니까? 네. 그 100만 명은 제가 봐도 정말 청포한 숫자인데 물론 숫자가 적지는 않겠지만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낮게 발표한 건데 낮게 발표하는 순간에 주가가 빠진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네. 이번에 실제 구독자가 이번 좋았다고 치고 네. 만약에 비트했다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낮아졌다고 그러면 네. 주가는 상승분을 많이 까먹었다든지 네. 아니면 오히려 하락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주식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네. 이번 EPS가 매출 다가 아니고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봐야 된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에 눈 나오지만 EPS 이렇게 됐고 매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닝 가이던스가 어떻게 됐다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네네. 그 부분까지 꼭 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가 잘 나오더라도 네. 주가가 빠지는 이유 있다. 근데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마치 공부 잘하는 분들도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신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보시면서 유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로 요 표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제가 장우석 본부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사십시오.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사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요 표가 뭐냐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 밑에 쪽에 보라색이 안 좋은 거죠. 실제 네네. 못 나온 경우. 네. 그다음에 붉은색은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하늘색은 보실 필요가 없고. 네.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 밑에 날짜가 0, 10, 20주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0일째, 20일째 쭉 해서 60일째까지 보는 건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주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리고 못 나왔을 경우에 완만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의 실적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음들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더라.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네. 여기 60일이라고 해놨잖아요. 60일이라게 이제 트레이딩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이게 우리로 보면 한 분기입니다. 그 다음 3개월 동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부모님 말씀하신 거 이런 한 번 실적이 나오면 그 영향이 다음 분기까지 계속 가더라. 3개월 동안 가더라. 다음 실적 나올까지. 그런 의미에 지금 이게 60일이라고 했지만 60일이 거래일 수 60일이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3개월이다. 다음 분기까지 그림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네네. 그 아침에 이제 3프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매일 나가고 우리 교수님은 이제 주에 한 번 나오십니다. 근데 네네. 그 교수님이 안 나오는 주간에 다른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조금 약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런 거죠. 주가가 네.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빠지면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이 불문하고 네. 약간 반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한국적인 종목을 얘기할 때는 맞습니다. 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예, 갖고? 예, 예. 제가 이 그림 갖고 내일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네. 네. 그런 얘기하면 악마의 소리라고. 근데 맞습니다만 네. 미국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보여드릴 때 보통 이렇게 보면 환만하니까 아 좋아 한번 사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쭉 올라갔다 쭉 가는 게 있어요. 엄청 급등해서. 네. 그럼 그걸 손을 못 대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야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겠지. 네. 쭉 빠지는 거 보시면서 야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가겠지 산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게 안 통합니다. 네. 통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은 그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고요, 흐름이. 네. 네. 잘 나온 기업은 쭉쭉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일날, 실적이 나온 그날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네네. 올라간 기업은 더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빠진 기업도 사시면 더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실적이 나온 다음에 사상 최고치로 지켜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할까? 아유.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딱 사상 최고치 지켜가는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사죠. 네, 못 어떤 사죠. 뭐 내일 좀 빠지면 사겠다. 근데 사실 또 막말로 빠져도 또 못 삽니다. 더 빠질까봐. 그러니까 네. 항상 못 사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식 사시라고 오늘 요만큼 올라갑니다. 네. 요만큼 올라갈 테니까 하세요. 이렇게 주식시장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네. 보신 것처럼 S&P 500의 사상 최고치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올타임 하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6년까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6년 동안에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치 이후에 1년 동안 약 10% 평균 에버리지 리턴이 나오죠. 약 10%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에 간 다음에 3년 이후에 31%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보통 54%가 더 올라가더라. 라는 네.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상 최고치를 왜 갔냐? 실적이 좋을까? 물론 실적이 관계없이 가는 기업도 있죠. 근데 오늘 실적 발표에 얘기하니까 실적이 좋아서 사상 최고치에 가는 기업들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주가보다 더 올라가더라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연히 떨어지겠지 올라가겠지가 아니고 실제 올라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일날 주가 급등하더라도 네. 따라가는 게 정석 투자라고 하는 그럼 거죠. 본부장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그럼 종목은 근데 제가 굳이 샀는데 저는 사상체육과 본부장님이나 교수님 말씀 듣고 사상체육과난 주식을 그냥 그냥 용기를 내서 샀더니 떨어지더라 하는 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S&P 500을 그냥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S&P 500 그림이니까요. 그렇죠. S&P 500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만약에 실적 시즌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네. 난 도대체 장문석 본부장의 말을 네. 내가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 아, 믿을 수 없다. 예, 미국에 그러면 S&P500 가셔야 됩니다. 네. S&P500 가장 잘 운영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 알아서 종목을 빼고 넣고를 그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 예. 요즘 보면 이제 본부장님도 강의하시고 저도 강의하시면 매번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 드리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떻게 대응하세요,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그 다음 말을 물어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럼 왜 떨어져야 될 것 같은지를 좀 설명해달라 그러면 있죠. 많이 올랐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10초면 끝납니다. 1분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오늘 미주미에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보시는 분들도 왜 떨어질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10초 이상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네. 이 그림을 항상 캡처해 두시고요. 이 그림 캡처해 두시고 그냥 책상 앞에 떡 써붙여 두시고요. 악마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주위에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슬쩍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이 이미지를 쑥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정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확률도 보시게 되면 아우. 네거티브 리턴, 포지티브 리턴 봐도 엄청나요. 74%, 뭐 87%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았다는 건데 네. 물론 100%는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빠진 것도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3%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빠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기업도 사서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기업을 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나쁜 뭐냐면- 기업은 죄송하지만 이 그림 나오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완전히 뭐 빠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와 교수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높은 좋은 기업을 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100%라면 저희 거짓말이고 저희 사기 치는 거고, 네네. 다만 확률이 높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훨씬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가 투자한다 그러면 언젠가 주가 올라오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여러분들 CEO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쓰시겠습니까? 이쁜 사람이 아니죠.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키 큰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 저도요. 예, 그런 성실한 사람, 예, 죽기 살기 일하는 사람 뽑겠죠. 똑같죠. 기업도 실적이 좋은 기업.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다음 본부장님? 죽으면 안 되죠. 그거는 취소. 예, 근데 열심히 안 하면 근데 네. 뽑아놓고 네. 100% 그게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잘 봤지만 틀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해봤더니 아니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죠. 본부장님. 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뜨끔한 사람 있습니다. 장하다 개피트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하다 김 PD는 이제 저희 함께 1년 정도 우리 아.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이랬던 친구인데 일단은 회사를 옮겼죠. 근데 그 밥은 잘 먹고 다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응원했고 우리 교수님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5월에 한번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가에 아해를 내놓는 것처럼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네네. 그것도 그 친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존중해 줬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나고 났더니 네. 이렇게 좀 포지티브가 아니고 약간 네거티브한 것 쪽으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 결론적으로 물론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네. 저희 판단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 판단으로 얘기해서 예, 예. 저 일화돼서 저 좀 빼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네. 여러분들 다 마음먹은 데 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항상 좋은 기업 발굴해서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사는 거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내용이요? 다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더 풍요로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 주식을 매수하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안 되죠. 이미 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기 어닝 쇼크죠.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발표 안 했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애플이 만약에 실적을 잘 발표했다. 네. 주가가 바로 사상 최고치로 직행했다. 네.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을 비싼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만약 아마존이 잘 나왔다. 그럼 또 담습니다. 네. 페이스 잘 나갔다. 또 담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담아가서 일단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업종별로 덮치는 건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제 끝나게 되면 여러분 계좌에 뭐가 남냐면 소위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만
남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비싸서 그런 얘기 하시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네. 1시간짜리 정신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돌이표 또 들어가죠. 네, 또 돌아와서 앞에 가서 그리고 또 아까 처음부터 다시 또 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사상 최고치의 주가론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거고 네. 주가에 대한 수익은 누가 벌어준다? 시장이 벌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잘 올라가면 코로나가 또 안 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매수하고 나서도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지면 주가가 또 빠지겠죠. 그렇지만 네네.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빠지느냐 아니면 후진 종목을 갖고 있느냐 빠지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번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2번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네.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찍자 이거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기업들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거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네. 1번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번에 할 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IBM은 여러분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입니까? 못 나온 기업입니까? IBM이 계속 분기 실적 매출 못 맞췄던 기업이 이번 처음 맞춘 거거든요. 네. 처음 맞추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매출이 늘어났잖아요. 또. 매출이 계속 감소하다가 저번 이제 오랜만에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주식을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못 나왔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한 번 정도는 그냥 봐주고 네. 한 번 더 잘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네. 한 2번 정도. 만약 실적도 잘 나온 기업 샀다가 실적이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실적이 악화되면 네. 한 2분기째 가서 주식을 파는 것도 하나의 한번 정도는 노력에, 봐주고 한번 확인해보고. 예. 봐주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이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적의 트렌드를 읽어라. 우리 교수님이 첫 책이었나요? 첫 번째. 트렌드 책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어요. 네. 그 실적에 대한 추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전에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린이 분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가 하필 실적 시장이 아니야. 네. 그럼 실적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서프라이즈 기업을 발표한 다음에 매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한번 딱 보시겠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매크로 트렌드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좋죠. 우리 교수님도 많이 활용하시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차트를 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주린이 분들이 이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쉽고 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심플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치시고 여러분들이 뭐 매출 그 다음에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출 총이익,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 네. 뭐 단기순이익 쭉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주로 매출과 EPS만 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애플, 그다음 혹은 애플에 대한 심볼을 치시게 되면 딱 그 넘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업명을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애플을 가지고 먼저 애플의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을. 네. 이게 애플의 매출인데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림은 과거 12개월치를 환산해서 보여주는 그 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링 12months의 실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밑에 있는 거는 분기별 시적이니까 보통 분기마다 강한 그 분기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위에 있는 12개월 그 동안 트레일링 12개월째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우상한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트렌드는 실적, 이거 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막대 그래프죠.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실적이 발표가 없지만 애플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다음에도 잘 나오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실적이 만들어지겠지 생각하고 매수 관점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보다는 당장에 주가를 먼저 보다 보니까 세상에 주가가 애플이 130 몇 달러야, 140 몇 달러야. 그리고 이게 과거에 몇 번 스프릿 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봤더니 뭐 몇만 퍼센트 올라온 거 이미. 네.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매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이 성장주입니까? 지금 뭐 가치주로 볼 때도 있는데 가치주도였다가 최근에 또 성장주로 편입되는 건 사실이죠. 네. 성장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성장이 어떤 게 하냐면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는 한 25%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한 네. 3년 후에는 5대5 이상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아까 똑같은 화면에서 매출이 아니고 이번에는 첫 번째는 레버뉴가 아니고 네.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 EPS가 보이죠? EPS도 있네요. EPS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의 네. EPS 보실 건데 물론 굴곡이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건 더 경사가 급하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네네. 보이고 있죠. 이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관점을 얻을 수 있냐면 애플이라는 기업은 물론 애플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라는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애플은 매출도 커지고 외형도 커지고
EPS까지 커지는 실속도 있고 그런 기업이다. 그것도 판단 내시겠죠. 그러면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점을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서 매수하면 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어떤 개인들 샀나 기관이 샀나 수급하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호재가 있나 없나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을 보시고 사시면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본다는 제가 강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는데 제가 딱 사이트를 키고 심볼 치고 엔터 치는데 한 8초 걸립니다. 8초면 딱 나옵니다. 물론 집에 인터넷이 좀 느린 분들은 한 11초. 네. 8초 내 11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쭉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AMC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여러분 놀랍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후진 기업을 내가 관심 있게 봤다니. 사람을 치면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신 분들은 모르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훌륭한 우리 키움에 있는 우리 고객분들, 네.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네. 직접 그걸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신 거죠. 여러분들 한마디 하실 겁니다. 안습이네. 안습이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IBM. 제가 IBM 참 이거 예를 들면서 좀 IBM 원래 과거에 정말 훌륭한 기업이었고 네. 제 친구 집에 IBM PC가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퍼스널 컴퓨터 제일 먼저 나온 게 IBM이죠. 그 집에 IBM이 있으면 네. 좀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만지도 못하겠어요. 네. 엔터키 한번 쳐봤습니다 그때 진짜. 그 정원도 끈 상태에서 그 정도의 저는 끝장됐어요. 뭐 돌아갈까봐. 그다음에 막 키우면 삐직삐직거리고 막 뭐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플로피 디스크 이거 넣었다 뺐다는 거 있죠. 그거 놓고 뭐 했거든요. 제가 사실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예전 일이니까 생각나는데 제 인생이 크게 살다 보면 크게 바뀌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A냐 B냐 이런 건데 제가 사실 보면 처음에 첫 직장이 대우경제연구소인데 대우경제연구소랑 모기업이 두 개가 같이 입사가 됐어요. 근데 A냐 B냐 하다가 저는 사실 B 쪽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상 엮여 있는 게 있고 둘 다 제가 사인하고 제가 지원 썼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A냐 B냐 하다가 A를 선택해서 대우경제연구소를 갔거든요. 그때 대우경제연구소를 안 갔으면 지금 어딘가 또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 은퇴해서 살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정말 저 그림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보여야 되겠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하면은 애플도 마찬가지, IBM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대한민국 주식 이미 충분히 하셨던 분들과 한국 주식을 안 해봤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주식을 안 해봤던 분들은 저나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을 리트머스 시험지를 알아요? 쪽쪽 빨아들이면서 그대로 하시거든요. 리트머스 맞아요? 그렇죠. 물 쫙 흡수하듯이. 흡수하는데 네. 한국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애플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애플의 재료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IBM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재료가 어떻게 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왜? 한국 사이트도 한국 HTS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있죠. 애플 이런 그림이 HTS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수선을 왼쪽 가슴에 얹고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시는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저 매출과 주당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면 LG화 아니면 키움증권의 키움증권의 주가랑 매출 이익을 같이 놓고 그려본 적이 있다 없다. 심지어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제 그래프로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제가 보기에 솔직히 10%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근데 제가 다른 증권사는 제가 몰라요. 안 써봤으니까 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 HTS 여러분들의 있다 없다? MTS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HTS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아니면 키움증권 홍보대사라서 제가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도 그러니까 넘어가겠고요. 예를 들면 LG화학이다. 아니면 무슨 아무거나 해보세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 삼성전자 같은 거 쳐보세요. 의외로 삼성전자도 저 주가랑 주당이익 내지 매출가 상당히 연동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걸 안 보시고 안 보신 분들은 수급을 보시고 네, 맞습니다. 네. 뉴스를 보시는데 대한민국 뉴스는 죄송하지만은 홍보 뉴스가 95%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한국 주식 많이 하셨던 분은 저걸 안 믿는데 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국 주식 있죠? 한번 쳐보세요. 어디서 보냐면
키움증권의 영문에 들어가서 주당 그 차트 그린드에 들어가서 똑같은 형식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지표 추가 그리고 그 재무제표 그래서 그 재무제표 중에서 매출액 이익이랑 같이 적는 걸로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그려집니다. 그러시죠. 네, 그거랑 그렇죠. 예. 뭐 주가 흐름 같이 보시면 의외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난이도의 작업도 아니고 절대 시간이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 5초 10초죠 그것도. 갑자기 먹어본 날과 안 먹어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아니 그 먹어본 날과 안 먹어본 날은 네. 그 아로라민 골든전인데 아이가 저 몸이 좋은 거 하나 먹어요 저희도? 해본 하나 분은 드릴까요? 아마- 몸이 좋으냐? 아, 이건 제가 설명할 테니까 꺼내시든지요. 네, 꺼내실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 IBM 제가 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네. IBM 매출이 지금 급격히 빠지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네. 밑에 날짜가 안 보이시겠지만 네. 2014년도부터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걸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IBM 매출이 언제부터 빠졌다? 2014년부터 빠졌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IBM EPS인데요. 똑같이 쭉 올라오다가 네. 어느 순간에 내려간 막기를 걷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14년부터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3천 올라왔다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4년까지는 정말 꾸준했어요. 꾸준히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래? 좋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실제 차트가 이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보셔야죠. 2014년부터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오죠 물론. 이렇게 직선을 빠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추렁추렁 내려가지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이게 보면 뭐라고 차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네.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만약에 단타 치시는 분들 중간에 들어와서 다운힐이네 다운 쫙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물론 중간에 꼭 네. 빠져나올 먹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 이걸 들어가서 저점에 가서 고점 팔겠다는 그런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매일 뚫어져라 가격을 보고 시세를 보고 HT에서 매일 키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잠도 못 주무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통 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네. 볼 일이 없겠지만 길게 보신 분 딱 보시면 역시 내가 판단 잘했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럼 IBM을 지금 이게 어제 날짜를요 2021년 네. 4월 20일 종가 차트거든요. 네네. 오늘 세미나 때문에 어제 뜬 건데요. 보시면 아침에 지금 잠깐 실적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네. 빨딱 들었죠. 근데 이걸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닌 것이는 솔직히 한 번 갖고는 못 믿지 않습니까? 두 번은 보자. 한 번 더 보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추세가 워낙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로 완 돌리기에는 약간 네. 좀 추세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그림을 보시면 장우석 본부장 말대로 실제 매출이 줄고 EPS가 줄면 주가에 반영이 되는구나 네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기억하시면 돌려보시면 네.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은 당장에 뭐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도 네. 어느 순간에 지나게 되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안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감히 얘기합니다. 미국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뭐 한국처럼 무슨 어떤 재료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시장이 전체 시가총액 6경을 넘어가거든요. 네. 6경을 넘어가는 시장에서 거기서 무슨 이상한 얄팍한 그런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네. 아싸리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니면 우리 교수님 계속 얘기했던 그냥 스파이, 네. QQQ, 다이아 같은 ETF 사셔갖고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저축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저축. 저축도 좋죠. 저축을 제가 물어봤더니 네. 그 예금 이자가 거의 세금 떼면 없다. 아니, 날리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날리지 않죠.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씩 다 깔아놓으면 날리지 않죠. 이건 날리지 않습니다. 이건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여기서 날라가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여기서 나는 적어도 배당만 들어가서 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외가 되겠지만 네네. 주가 차트를 보신 분들은 어차피 같이 보시면서 이거 실적 같이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딱 그거죠. 매출 EPS 차트 세 가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 가지를 같이 합할 수 있는 게 우리 영문 글로벌에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까 그 그림을 같이 합쳐서 봐라. 그러면 이제 편하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얘기했던 HTS 3인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럴 거야. 나 이거 봤더니 이런 사이트를 해외 사이트 잘 이용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건지 네. 아니면 국내 HTS, 키움증권의 영문 글로벌도 가능한지 한번 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넷플릭스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단 발표했죠. 근데 네.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딱 나와줍니다. 2.97. 네. 이게 바로 그저께 나왔던 실적의 예상치였거든요. 네네.
이거 잘 나왔습니다. 3점 몇이 나왔는데 깜짝 시도 나왔어요. 네. 숫자로만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이건 EPS가 중요하다 안 그랬죠? 네. 구독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건데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네. 영문 글로벌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예측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부터 1.57, 네. 1.59, 1.74, 그 다음에 1.19 갔다가 2.97인데 보시면 어떤 한 트렌드가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분기 6월달에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약간 줄죠. 2.75로. 네. 그래서 다 그게 반영이 돼갖고 어닝 가이던스가 왜 이래 하면서 주가 좀 빠진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적어도 이게 이 소스는 저기입니다. 모닝스타. 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 좀 각자 여러분들 보시는 사이트가 다르더라도 요걸 한번 기억하시면 모닝스타 거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2655번 네. 화면에서 실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이거 영문이고요. 영문이에요. 글로벌 영문이고요. 그러니까 2650원을 구글에 치시면 안 나옵니다. 이 네. 번호는 네. 영문 글로벌 키시고 HTS 키시고 왼쪽 상단에 네. 번호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2650원을 치면 요 화면이 열리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종목만 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키움증권 고객이 아니신 분들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웬만한 증권사가 다 되는지 모르겠으나 대형 증권사는 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럴 거니까 만에 하나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없으면 그 증권사 고객센터나 지점에 엄청 항의 전화, 항의 메일을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하는 와중에서는 키움증권에 최소한 글로벌 영어문을 까세요. 깔면 계좌가 없더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네, 준행원도 같이 볼 수 있는데 네. 네,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니까요. 네. 말 돌려할 필요가 없고 네.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가 되는 데는 네. 키움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왜냐면 차마 혹시 있을지 모르면 어떻게 고소 들어오면 어떻게? 차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있을 차마, 수도 있- 네, 차마 차마 말을 있을 좀 수도 취소하고 네. 또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이제 좋겠다. 좀 다른 데서 네, 다 됐으면 좋겠다. 네, 희망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이거 재미났습니다. 이거 재미난 겁니다. 델타 에어라인 요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실적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쭉 EPS 현황을 보십시오. 제가 EPS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네. 2020년 6월부터 마이너스 9.01,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4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5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 똑같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언제가 이 주식 살 때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난 바닥에 사야 되는 그런 아주 집착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네. 바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닥은 아니면 난 주식 취급하지 않는다. 네. 나는 파는 것도 나 천장이 아니면 난 진짜 난 너무 후회한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저 같으면 네. 0.5 올라오는 그러니까 실적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저 같으면 매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이게 1.1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5까지 갔다가 0.5가 나올지 다시 마이너스 2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오니까 한번 흑자 던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 들어가 늦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네네. 뭔가 저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실적이 정말 완벽하게 좋아지는 타이밍을 잡아봐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델타항공을 같이 봤는데요.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제가 차마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실적이 그게 뭡니까? 마이너스 7.08을 예상했는데 네. 7.5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7.5가. 아이고. 더 나빠진 거예요. 네.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을 찍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실적이 좋아질 때 들어가서 더 좋아지고 나서 팔자는 게 제 관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종목이 여기서 다 집계가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펙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예 없어갖고요. 불러와도 불러오지가 않습니다. 스펙은 잘 모르셔서 그렇잖아요. 스펙은 이제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죠. 스펙 많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실적 스펙, 시즌에 스펙 왜냐하면 스펙 스펙 갖고 저걸 찾아 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펙은 워낙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거예요. 특수 목적이에요. 특수 목적. 특수 목적. 예, 스페셜 퍼포스 에퀴지션 맞아. 예. 네. 컴퍼니. 컴퍼니. 컴퍼니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보면 스펙이라고 그걸 풀어 쓰는 건데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empty shell이라고 합니다.
빈 껍데기. 빈 껍데기. 네, 워낙 빈 껍데기 회사예요. 그죠. 빈 껍데기 회사기 때문에 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데 우리는 빈 껍데기다시피 영어로 엠프티 쉘이라 하거든. 그래서 매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따질 게 없다 저기. 그래서 그건 엠프티 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만큼 어떤 상당히 어떤 투기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건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그게 들어왔느냐 새로 포함됐느냐인 거죠. 사실 올해 보면 IPO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스펙도 늘어났고 또 하나가 증자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식을 보면 엄청나게 그쪽 세상에서 물량이 커졌어요.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물량이 늘어나고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정상적인 IPO를 안 하고 스펙으로 간다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빨리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 돈을 이런 와중에 돈을 갖고 스펙을 만들어갖고 튀어갖고 돈을 벌겠다는 소리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수를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 인수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자기네가 이래갖고 IPO까지 가는 길이 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펙이라는 사람들과 이 합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말이 서로 입이 맞아 떨어져갖고 급한 거야. 빨리 IP 효과를 내자는 거죠. 왜냐하면 스펙에서는 그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거에 인수합병이 기존의 IP 정상화보다 빠르고 요건은 상당히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좋기 때문에 지금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시고 스펙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가 A라는 기업이 B랑 인수하고 그게 이제 그걸로 바뀐다 그런 말 자체로 보면 그냥 재료죠 재료.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한 이유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없지만 꿈과 희망은 있잖아요. 발전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니콜라도 없고 벌써 두 분기째 매출이 제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적응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니콜라에 대한 어떤 큰 관심 그다음에 수소 전지차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이런 게 주식을 사는 이유지 실적으로 검색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여기 이 HTS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요. 원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MT 쉘만. 그래서 그 스펙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했던 스펙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바이오 기업들이 또 실적이 없습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주는 괜찮은데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 막 바이오 무슨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슨 희귀 질환을 치료하네 뭐하네 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아직까지 매출이 없습니다. 어떤 파마세티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발음도 어려워요. 테라피틱스 뭐 이런 거 이런 건데요. 테라피틱 뭐 이런 거 있죠. 테라피틱스, 파머시티컬 발음이 어려우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실직이 첫 번째 들쭉날쭉거리기도 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가 많고요. 이거 아주 실적의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들쭉날쭉이 어느 갑자기 뭐가 터지면 빵 주가 올라가 버립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이나 신규 IPO 종목들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만 여기 입력하지 않으면 다 정확하게 나온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다 잘 나오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스로 종목을 찾으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한국 HTS가 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 겸용으로 좀 혼용으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펙 IPO 바이오 종목들은 여기서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에 실적 발표를 알아야지 내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렌드를 보고 싶은데 주식 사고 싶은데 실적 발표를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당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드릴까요? 이거 뭡니까? 제가 센 초콜릿입니다. 센 초콜릿. 저희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 우리는 실시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한 30초만 짚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만 좀 교수님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먹는 동안로.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요? 아니 사이트 주소만. 팀 랭크스가 되겠고요. TIP요. TV 할 때 T요. 그리고 랭킹 할 때 RANK에다가 S가 들어갑니다. 팀랭크스.com이 되겠고요. 잠시 요 본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실내로 직접 인터넷에서 여러분 통해서 보는 것도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뭐야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팀 랭크 사이트 오시면 카렌다 보시면 어니스 카렌다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화면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밑에 나오는 거는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 좀 보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2일 날 보니까 뭐 AT&T도 보이고 인텔도 발표한다고 여러분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발표 일정 쭉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특정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컴퍼니 리서치에다가 네네. 아마존을 치게 되면 네. 네. 아마존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네.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네. 제가 뒷자 한번 시연할 거니까요. 네. 천천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 대한 실적 발표 1, 그 다음에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네네. 하나씩 볼까요? 자, 리포트 데이트가 실적 발표일입니다. 네. 언제냐면 2021년 4월 29일 날. 네.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 실적 기대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존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상 긴 것 같습니다. 8월 31일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90, 제가 약간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몸장님. 12, 네. 1, 2, 3, 7개월째 옆으로, 8개월째 거의 네.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실적 못 나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를 못 간 겁니다. 네, 못 간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날짜를 보시면서 지켜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거, 그럼 이게 언제까지 기간의 실적이냐? 네. 피어리드 엔딩이라고 나오는 게 네. 2021년 3월까지 1분기에 대한 실적이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게 바로 컨센서스 EPS 포캐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익치를 보는 건데 네네. 9.483. 네네. 그러니까 9 따라 48%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작년 전년 동기 대비 밑에 나오죠. 왼쪽에 있는 거. 네. 뭔가요? 여기 색깔로 좀 손으로 건드려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요거요. 네네. 요거. 요게 네. 바로 전년 동기 대비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5.01이었기 때문에 네. 5.01이면 지금 이거 없어졌지? 마우스가? 네, 제가 해드릴게요. 좀 네. 부탁드립니다. 5.01만. 네. 5.01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가 거의 2배 정도 좋아요. 2배 된 거죠. 정확히 2배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건 좋은 거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9.483보다 잘 나와야지 어느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상치 한다고 그러면 한 10.5가 나왔다. 네. 그럼 이제 잘 나온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 발표일이 언제고, 그 다음에 예상한 실적이 얼마고, 네. 같이 다 기재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다음 당일날 확인하시고 네.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내가 잘 샀구나, 못 샀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일이 언제지도 모르고 막 끝난 다음에 맨날 왜 받았어요 물어보고, 여러분 보유한 종목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 팀넷 사이트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네. 어떤 의견인지가 나와줍니다. 네. 스트롱 바이 아닙니까? 네. 엄청나죠. 스트롱 바이 의견이 보여주고 있고, 목표 주가 역시 무려 4,100달러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23%의 업사이드입니다. 네. 앞으로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의 모든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 사이트 키시고 아마존에 이 심볼 치고 엔터 치는데 약 한 7.5초 걸리더라. 네네. 네, 7.5초. 인터넷 느리면 10.5초 걸리더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눌러주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거 진짜 100만 원짜리 자료입니다. 네. 이거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데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키움증권 고객분들, 그 다음에 키움증권 고객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키움증권에 계좌 만들고 하겠다고 네. 스스로 약속하신 네. 분들이죠.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팁을 하나 드리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았던 팀랭 사이트 밑 하단에 있는 건데요. 네. 어닝 발표한 전일과 하루 네. 전날과 발표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자료가요. 없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뭐 언제는 4%가 빠지게도 어쨌든 오르게도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8%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1월로 기억합니다. 맞죠? 작년 네. 1월이죠. 예. 정확히 기억하신 겁니다. 네. 기억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장우성 말도 치면 실적 잘 나왔을 때 그때 잘 나왔거든요. 네네. 주가 정말 온라인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네. 여기 가서 보시면 실적 발표 일 전과 실적 네. 발표 하루 다음 날의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주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진짜 실적 발표를 찾고 그날 주가 다 찾아 이건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전체 일정이 쫙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서 진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팀넷 사이트 정말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영문 글로벌도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네. 여기까지 디테일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해외 사이트 하나 정도는 아시면서 네. 겸용으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렌드를 읽어라. 두 번째,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면 네. 겁내지 말라. 겁내면 안 되죠. 네.
여기 보시는 어린아이가 지금 눈을 탁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겁내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더 뚫어져라 봐야 됩니다. 네. 주가 많이 올랐네. 네. 이렇게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네. 뭐지 이렇게 봅니까? 이거 새가슴 현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아는 기업인데 스냅 아시죠? 스냅. 네, 알죠. 스냅 아시는데 스냅이 우리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SNS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인기가 올라갔고 실적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그 과거로 한번 돌아갑니다. 2020년 10월 20일 날 네.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하루 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28달러였고 실적을 발표한 다음 날 주가가 36.50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27.36%가 올라갔습니다. 못 삽니다 이거. 못 사죠. 예. 본부장님 어떻게 삽니까? 이걸 좀 빠지면 살게요. 빠지면 사신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 얼마냐? 더블 났네요. 거의 55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네. 60달러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더 못 사죠? 네. 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그 당일날 주가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실적을.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이제 뭐 쫄보다 난 무서워서 못 샀다 포기하신 분들은 이런 기업 절대 못 사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적하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도 세상에 그 무거운 주식이 8% 넘는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 무거운 주식이? 그럼 그날 똑같이 아유 나 비싸서 못 삽니다라고 하실 겁니까? 그냥 과감하게 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네. 과감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예측하실 겁니까? 예측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도 뭐냐면 저희도 못 찍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목 찍죠. 여러분들 도움 줄 수 있는 거 뭐냐면 이런 실적 좋은 기업들은 사라고 저희는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조언 드리는 거 조언.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딱 시너지가 나와서 주가 올라가면서 이걸 보시는 건데 저희는 맨날 이 종목을 발굴해드리고 보시면서 이거 비싸네 못 사겠네 또 발굴해드리고 못 사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면 그래 주가가 급등했지만 더 올라가겠지. 대신에 이런 스냅 같은 종목을 최소한 몇 개입니까? 한 15개, 20개 정도는 가져가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가져가면 뭐 하나가 망가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또 100%냐? 네. 100% 아니지만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에 제가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 실적 시즌에 네. 시장을 솔직히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이기는 것보다는 네. 이길 확률이 크다. 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신 없는 분은 스파이로 가시고 시장을 내가 이겨보겠다 하신 분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원칙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의 기업을 사라. 두 번째는 주가가 급등하는 거 실적이 발발해서 급등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끝내고요.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홍보 영상 하나 보여드려요. 네, 한번 보여드리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연의 시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네.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에 시연을 하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배웠던 내용을 직접 시연을 통해서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립니다. 제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만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이트 매크로 트렌즈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딱 화면이 정말 아주 심플합니다.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트가 열리면 여러분들 주소를 잘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보통 북마크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딱 열리면 가운데 여기다 빈칸에 넣는 겁니다. 아까 봤던 애플을 가지고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FAAPL 심볼입니다. 딱 치게 되면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매출, 그라스 프로핏, 뭐 어퍼런트 인컴 쭉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두 가지만 보신다고 했죠. 매출을 먼저 같이 봅니다. 쭉 보시면 아까 장우석 본부장이 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이거 누릅니까? 이겁니까? 잠깐 지금 뭐 쿠키를 누르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했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쭉 나와주고 있죠. 쭉 나와주고 여러분 여기 좋은 사이트, 이 사이트 좋은 기능이 뭐냐면 갖다 대면 그때 당시에 숫자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 이 사이트만 기억하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의 모습이니까 이 화면에서 EPS만 보겠다 라고 누르시면 EPS 역시 약간의 뭐 굴러곤이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히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발표한 실적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애플도 역시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리는 거거든요. 딱 보시면 끝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디선가 그 애플에 대한 그 이제 자사주 매입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발행 주식 수가 많이 소각이 되면서 줄었다는 어떤 소문이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쉐어즈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주식 발행 주식 수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쭉 보십시오. 주식이 얼마나 지금 소각이 됐습니까? 거의 66억 주에서 한 20억 주가 소각이 됐거든요. 그만큼 그동안 수차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을 환원시키고 있다.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배당도 올려주고 있고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가 똑같이 다른 거 한번 볼 건데 IBM 원래 한 것처럼 보겠습니다. IBM 한 다음에 매출 보시면 IBM 매출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죠.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또 섭섭하죠. 추가 계속 그러니까 매출이 저희가 그냥 방송에서 제가 IBM은 말입니다. 매출이 관건이다.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 이런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매출이 지금 2014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번 올라왔다고 해서 한 번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EPS를 누릅니다. 이거 똑같죠. 2014년까지 올랐다가 2013년까지 올랐다가 14년부터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보여드렸던 애플 같은 거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끝으로 보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계획한 게 아니고 갑자기 보고 싶어서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요. 페이스북에 대한 매출을 볼 건데요. EPS 먼저 보시죠. EPS. 야, 이렇게 진짜 깔끔하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여기 나오죠? 와, 이건 진짜 저도 처음 봤는데 대단하네. 이거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이런 반칙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래서 사상 최고치를 간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 이견이 없죠? 당연히 오히려 안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 안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업들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다. 다만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스펙, IPO, 바이오 그런 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매크로 트렌즈 넷 사이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심볼만 아시게 되면 여기서 모든 걸 다 입력이 가능하고 끝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팁 랭스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 사이트의 기능은 원래 가운데다가 치면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교우 시키는 입장이니까
알리바바에 대한 의견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알리바바에 대한 의견은 스트롱 바이 의견에 312달러 제시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저거예요. 월가의 평균 의견과 평균 목표 주가입니다. 원래 이런 사이트 쓰이는 용도인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근데 오늘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카렌다에서 어닝 카렌다 같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데 본인의 주식에 대한 실적 발표를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애인 생일도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생일도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보유한 실적 발표율도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미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마존을 한번 쳐보죠. 그럼 딱 나오죠? 딱 치면 이게 실적 언제 발표하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월 29일에 발표한다. 1분기에 대한 실적이다. 그 다음에 예상치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되면 이렇게 됐다. 의견은 어떻고 오프 주가는 어땠다. 딱 보이시죠? 쭉 보시는 것처럼 야 진짜 뭐 9점 10점 만점에 9점짜리 주식입니다. 아마존은 점수 나오고요. 아래쪽에 내리게 되면 그동안의 어닝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예, 쭉 보시면 언제 어떻게 됐고 요거는 닫아주고요. 예. 여기는 사이트가 제한이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무제한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가 어떻게 발표했는지까지 쭉 나와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막힌 사이트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 그 당일날 아이고 좀 막혔네. 예. 보신 것처럼 그 당일날 어떻게 보여주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였던 종목 다시 스냅을 한번 볼게요. 스냅 치면 딱 됐죠? 스냅은 4월 22일 날 4월 22일이면 오늘 밤에 오늘 아마 장 끝나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4월 23일 날 새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적 보시면 쭉 좋을 것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같지만 27% 올라간 다음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주가도 오히려 지금 보면 싼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55달러, 50달러 중후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 다 사시겠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과거에 그 정도 올라갔을 때 주식이 많이 급등한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주식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스냅에 대한 차트를 한번 10월달 일인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좀 자, 그다음 스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훨씬 더 리얼하거든요. 네, 보시면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요때 못 삽니다. 웬만한 사람 못 제가 알기에는 웬만한 여러분들 진짜 미국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분도 못 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 물론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지만 다시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런 기교보다는 아주 우직하게 그냥 나는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사겠다. 단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최소 20개를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담아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우리 기아님 교수님이 도와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강의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마무리할까요, 교수님? 그럼 제가 마무리할 건데 오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목은 실적 시즌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좋고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좋은 실적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시간만 지나가면 여러분 계좌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수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점을 꼬아놓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그럼 시간이 알아서 숙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강의 준비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 있죠? 그걸 직접 켜본 분과 안 켜본 분들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절대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한번 내가 보유한 종목 다 넣어보면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로 보이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자, 한 시간 좀 넘게 강의했는데요. 4월의 월간 뮤지밀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5월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